안녕하십니까. 보물 PK 변준석 변호사입니다. 박지연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변호사님, 저속노화라는 말 들어보셨죠? 들어봤죠. 네. 관심 많습니다. 그 저속노화라면 어떤 분이 생각나세요? 저속노화라는 말을 거의 좀 유행시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그 정의원 교수님이 그쵸. 떠오르긴 합니다. 정현 교수님이 노년내과에서는 최고의 우리나라의 권위자로 인정받으시는 분이시죠. 이성적이고 어떤 합리적인 모습으로 노화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주로 제공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최근까지 정현 교수와 그리고 정현 교수와 어떤 계약관계를 맺은 위촉 연구원 간의 관계에서 법정 공방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렇죠. 기사도 굉장히 많이 났죠. 우선은 정현 교수가 A를 상대로 스토킹, 공갈미수, 명예훼손 이런 쪽으로 고소를 했었고요. 네. 그리고 이에 대응해서 A씨라는 분은 위력에 의한 성추행, 저작권법 위반 이렇게 맞고소를 저질렀죠. 근데 최근 올해 1월경쯤에 디스패치에서 정현 교수와 A씨 간에 상당한 분량의 카카오톡 메시지가 보도된 적이 있죠. 네, 저도 정독했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네, 많이 놀랐습니다. 반전이었죠. 여러 가지 의미에서 많은 반전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디스패치 언론 보도에서는 느끼는 뉘앙스가 이게 과연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일까? 실제적으로는 가불관계가 바뀐 거 아닌가? 이런 뉘앙스를 풍기고 있죠. 맞습니다. 저희는 법적인 것을 다루는 채널이니까 거기에서 위력에 의한 추행이 좀 문제가 됐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럼 위력에 의한 추행이 뭔지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선 위력이라는 부분이 제일 핵심적인 개념인 것 같아요. 네. 위력이라는 부분은 말 그대로 사실상 상대방의 의사결정의 자유나 선택권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한, 지위, 영향력이 있는지 여부를 이제 위력이라고 판단을 하고, 그리고 그 위력이 있는지 여부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은 크게는 인사권이 있는지, 그리고 계약 갱신 권한이 있는지, 그리고 거절을 당했을 때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또는 경제적인 의존관계에 있는지, 직장 내 영향력이 있었는지 이런 것을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렇죠. 업무상 위력이 문제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한 가지 요소만 보고 위력이다 아니다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요소를 본다 이런 말씀이시겠네요. 맞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디스패치에서 보도된 카카오톡 내역을 한번 볼까요? 그 중에 제가 한번 추려봤는데요. 네. 우선은 A씨가 주도, 압박, 조건 제시처럼 보이는 표현들이 다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또 아침에 식사하셔야 하니 스트라바투랑 정신과 약물 잔뜩 드셔야죠. 파이팅이라거나 어제 잘못했다고 하니까 응 잘못했지 이러시는 거 보고 많이 짜쳤거든요. 진짜 크크크. 뭐 하는 거 봐서 림보에 가둬놓겠다라거나 참 이거 가지고 또 업무상으로 보복하면 그때는 가만 못 있을 듯요. 저속노화는 정신질환에 효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 막강하게 냅두지 말아주시죠. 아는 기자야 많으니까. 유튜브 권한은 언제 주시게요? 저는 말로만 하시는 거 못 믿겠어요. 저 자르세요. 그럼 저도 제 할 일 할게요. 본인이 언제까지나 갑일 것 같으세요? 잠깐 통화 가능하실까요? 11시쯤? 트위터 로그인이 안 되는데요. 비번 바꾸셨어요 또? 권한만 돌려주시면 앞으로 업무 외에 통화 이런 것도 전혀 안 할 거고요. 저는 그런 거 없어요. 감정 갖고 싶지가 않아요. 라고 A가 정현 교수에게 주로 보냈던 주요 메시지들입니다. 메시지들을 보니까 네. A씨 입장에서 주도하면서 이렇게 해야지 라고 네. 하는 내용도 있고 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뭐 어떻게 하겠다라는 뉘앙스를 네. 주는 압박의 표현도 있고 이렇게 해달라라고 조건을 제시하는 말씀하신 그런 표현들이 그렇죠. 좀 보이는 것 같네요. 소위 좀 쫄지 않죠? 네. 네. 상관이라면 좀 이렇게 쫄고 좀 더 을러서 예예 고분고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좀 없죠. 어려워하는 모습이 안 보이긴 합니다. 맞습니다. 그에 반해서 정의원 쪽은 좀 이런 표현을 합니다. A씨의 메시지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통화 어렵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네, 죄송합니다. 말씀하신 단점들은 고치겠습니다. 외람되지 않아요. 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또 이상하죠? 상대방이 보낸 내용들을 좀 인정하고 네. 오히려 뭐 좀 저자세처럼 사과하고 네. 이런 네. 표현들이 좀 보이는 것 같긴 합니다. 이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로 내세우면서 디스패치에서는 이게 과연 위력에 의한 성추행일까? 라는 의문을 던지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법적으로는 좀 달리 볼 필요가 있습니다. 총 3가지를 고려를 해야 되는데요. 네. 첫 번째는 과연 이 카카오톡 메시지가 위력에 의한 성추행 당시에 주고받은 메시지인가? 라는 부분을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려가지고 이 카카오톡 메시지가 처음에는 성관계가 이루어졌을 때 성관계 있다는 전제에서는 그때는 어떤 분위기가 좋았어요. 뭐 위력이 아니었어요. 아니면 그 반대로 위력 관계라고 또 칩시다. 하지만 그 성관계와는 전혀 무관한 시점에 주고받은 메시지, 그리고 성관계 이후에 이 A와 정의원 교수 간의
사이가 완전히 나빠지고 나서 둘 사이의 관계가 틀어지고 나서 주고받은 메시지라면 이 메시지만은 가지고 위력을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좀 부족한 면이 있겠죠. 그렇죠. 추행 당시, 사건 당시에 위력이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참고 자료는 될 수 있지만 네. 절대적인 자료가 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디지털 증거에 대해서 좀 다른 시각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네, 어떤 시각으로? 어떤 부분이냐면 편집이나 선별 가능성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야 됩니다. 카카오톡 메시지가 원본 그대로라면 증거로서 가치가 있겠지만 편집을 했다라면 그것이 형사법칙적으로 증거 능력이 있는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디스패치의 언론 보도에서 게시된 카카오톡 메시지가 전부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카카오톡 메시지가 양들을 고려할 때 총 460만 글자라고 하더라고요. 이 언론 보도상에서는 그 중에 일부만 보도가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보지 못한 카카오톡 메시지에서 또 다른 위력에 반대되는 상황 아니면 위력의 상황을 추지할 수 있는 메시지가 있는지 여부는 별도로 고민을 해봐야겠죠. 공개된 카카오톡 외에도 많은 카카오톡이 있고 그리고 네. 뭐 카카오톡 외에 뭐 오프라인에서의 대화라든지 그리고 뭐 전화라든지 그렇죠. 이런 것들도 저희가 다 보지는 못한 상태니까요. 그렇죠.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거는 카카오톡 메시지만으로도 판단을 해서는 안 됩니다. 카카오톡 메시지뿐만 아니라 다른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거에 대해서 뭘 판단을 해야 되느냐?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면 A가 과연 업무적으로 종속적 지위에 있었느냐? 그리고 그 A가 업무적 종속적 지위에 있었을 때 성관계가 이루어졌느냐? 여부로 판단을 해야겠죠. 구체적으로는 과연 정윤 교수와 A와의 위촉 연구원 계약 구조가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해촉이나 종료 권한은 누구한테 있는지 경제적인 의존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판단을 하고 그런 있다라는 전제에서 성관계가 이루어졌다면 위력에 의한 성추행이 될 수가 있겠죠. 말씀하신 네. 내용은 결국은 네. 이게 그냥 일반적인 회사의 뭐 오너랑 그 직원 관계가 아니잖아요. 네. 그런 관계이다 보니까는 서로 간의 업무상 종속성이 어느 정도 있었는지를 보는 기준들을 좀 네, 말씀을 해주신 것 맞습니다. 같아요. 이 사건 관련해서 제가 네. 또 언론 보도를 보다 보니까는 A씨의 변호사도 네. 언론에 좀 본인의 의견을 밝힌 것 같아요. 그 맞아요. 변호사가 대응을 했던 것에 대해서도 혹시 보셨나요? 네, 저도 네. 봤는데요. 이 A씨는 두 사람의 카카오톡 대화가 위력의 관계 안에서 발현된 것이라는 주장. 입장을 표명을 했는데 저는 솔직히 아쉬웠거든요. 누가 보더라도 이 카카오톡 메시지가 위력의 관계 안에서 발현된 것이라고 볼 수 있나요? 공개된 것만으로는 조금 의문이 있죠. 그렇죠. 저라면은 이렇게 말을 할 것 같아요. 이 카카오톡 메시지가 성관계 당시의 카카오톡 메시지인지 여부는 아직까지 확정된 부분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톡 메시지만 가지고 성관계 당시에 위력관계 있는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보도 자료만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예. 마지막으로 또 하나 드릴 말씀인데 네. 언론 보도를 보면 A씨가 정희원 교수에게 준 책이 있더라고요. 저도 봤습니다. 보셨나요? 아, 그 책의 이름이 네. 공개가 됐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문상철 씨가 쓴 몰락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네. 이 문상철 씨는 안희정 전 지사의 7년간 수행비서를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수행비서를 하면서 안희정 전 지사가 되고 나서 조금씩 더욱더 인기를 얻는 과정, 대선 후보가 되는 과정. 하지만 그 뒤에 김지은 씨라는 새로운 수행비서와의 위력에 의한 성추행으로 인해서 권력이 몰락하는 과정까지 옆에서 계속 사실적으로 본 사항들을 그대로 적은 책이었습니다. 그 책을 준 것이 뭔가 좀 의미심장해 보이기는 그쵸. 합니다. 예. 그렇죠. 왜 그 줬을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맞습니다. 참고로 그 책을 제가 한번 이 명절 때 다 읽어봤는데요. 네. 이 책을 보니까 위력에 의한 성추행이 어떤 경우에 성립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쉽게 알 수 있는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 얘기는 여기까지 네, 하도록 여기까지 할까요? 할까요? 네, 뭐 네. 마지막으로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언론 보도된 내용만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다 보니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내리다기보다는 이 사건에 보도된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을 저희의 네. 시각으로 좀 짚어봤다. 이렇게 네, 이해해 주시면 맞습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